안녕하세요. 오늘 점성학 리딩은 10월 달에 벌어지는 두 개의 솔라 에클립스와 루나 에클립스, 거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0월 29일 벌어지는 거는 길게 안 들어가요. 10월 14일은 천칭 자리에서 계기 일식이 벌어지고, 10월 29일은 스콜피오 자리에서 계기 월식이 벌어져요. 굉장히 파워풀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이것은 9월 29일 풀문이 처녀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될 텐데,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시작이 되었던 어떤 일들, 그것들이 이제 결과를 맺게 되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10월 2일은 수성이 처녀 자리에 들면서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해왕성과 아포지션, 바라보는 18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혼란해지고, 지금 벌써 우리가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 또는 잘못된 대화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고, 역시 건강에 관한 어떤 뉴스가 또 나오게 돼요. 이때도 항상 수성은 정신, 인텔렉트, 그리고 마음, 정보, 이런 게 있지만, 해왕성은 까딱 잘못하면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런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뜻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까딱 잘못하면 현실감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진실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때이고, 어떤 미디어, 영화, 이런 걸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냥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불확실한 일들과 건강 문제가 또 불거지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10월 3일은 머큐리가 처녀 자리에 있으면서 명왕성과 120도 각도가 돼요. 이때는 사람들 간의 대화,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좋지만, 좋은 기간이지만, 어떤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목적, 숨겨진 의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일하는 노동자들에 관한 어떤 진실들, 또 그 사람들에 관한 사실을 파헤치는데 굉장히 좋은 기간이 돼요. 하루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면, 그 다음 날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간이고, 혼란이 조금은 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진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때는 그리고 제약회사들에 관한 어떤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가 듣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기간이에요. 같은 날 금성이 북쪽 노드와 120도 각도가 돼요. 역시 이때는 특히 남자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애정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간도 돼요. 나이가 훨씬 많은 여자라든지,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뭐 여자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10월 4일은 화성은 천칭 자리에서, 에리스는 사냥 자리에서 180도가 되는데, 이 에리스는 사냥 자리에서 상당히 오래 머물러요. 워낙 560년 한 번 도는데, 올빗하는 데 560년 걸리기 때문에, 이 에리스 자리가 사냥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순간부터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화성이 천칭 자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화성이 천칭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천칭 자리는 양보하고 협치하고 서로 뭔가 협약을 하고 이러는 뜻이 있는 자리라면, 사냥은 공격적으로 하고 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양보하는 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180도가 될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한 하루가 될 거예요. 이때는 영향력이 며칠은 더 가죠.
그리고 화성이 사우스 노드랑 완전히 컨정션이 바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협치하고 양보하고 분열하지 말고 가야 되나? 우리가 이재명 대표 리딩을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 사람들을 40인의 배신자들을 출당을 시키냐? 협치하고 가야 되나?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그리고 에리스와 북쪽 노드가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롤러코스터가 될 거예요. 화성이 천칭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결정하기 싫어하지만 결정을 어쨌든 해야 되고, 행동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에너지라고 본다면 에리스는 그냥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결정하고 습관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정말 큰 이런 많은 행성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돼요. 앞으로는 10월 9일은 화성이 천칭 자리에 있고 달에 들어가 있는 남쪽 노드와 화성과 남쪽 노드가 컨정션이 돼요. 만나요. 이렇게 만나서 이 두 행성이 화성과 사우스 노드는 어떤 위치예요. 만나서 명왕성과 완전 90도 각도가 돼요. 이때는 사람들이 나의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내 힘을 모두 다 쓰는 이 각도는 엄청난 의지와 엄청난 야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영향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받게 돼요. 화성과 명왕성이 90도 각도가 되는 것은 국가 간에는 외교적으로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운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양보를 여태까지 하고 이랬다면 양보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내 권리를 찾겠다 하는 그 에너지. 그리고 금성이 천칭 자리로 들어가서 토성과 180도 각도가 돼요. 그 다음날 이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좀 더 명확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천칭 자리와 태양이 카이론과 마주 바라본다는 것은, 이 카이론은 그때 10월 11일이 되면은 사냥 자리에 들어가는데, 천칭 자리, 태양, 그리고 카이론이 마주보게 된다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외교적으로 좀 더 정중하게 또는 좀 공격적이 아닌 그런 식으로 원만하게 풀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요때는 사람들이 어떤 사다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야망이 엄청 많이 생기는, 좀 더 내가 권력을 찾고자 하고 권력을 얻고자 하고 직장에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서로 간에 힘의 긴장이 팽팽해지고 서로의 힘을 밀어붙이는 시기가 될 거예요. 10월 10일은 금성이 토성과 마주보게 돼요. 이때는 카이론과 마주보기 때문에 역시 내가 상처받은 그런 느낌들, 또는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vulnerability, 이거는 마음이 나의 그 디펜스가 벗겨진, 내가 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불안한 마음과 내 마음이 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기간이 될 거예요. 10월 10일은.
이때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감도 뚝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좀 받게 돼요. 그리고 이때 명왕성이 스테이셔너리로 들어가지만 살짝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의 변화예요. 통제하려고 하고 권력과 나의 힘 이런 것들의 변화의 에너지가 오게 되는데, 제가 9월 27일에 미국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명왕성이 정확하게 27도 각도로 된다 그랬어요. 증권의 어떤 큰 변화, 경제의 어떤 큰 변화,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며칠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데 11일이 되면은 태양과 카이론이 180도 각도가 돼요. 카이론은 만나거나 90도 각도가 되거나 180도 각도가 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이래서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10월 11일 제가 명왕성이 27도 53분 거리로 직진한다 그랬는데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천칭자리와 화성이 10월 12일 날 스콜피오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토성은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날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죠, 사실은. 그래서 트라인이 돼요. 그리고 10월 14일 날 솔라 에클립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문과 에클립스가 카이론과 180도 각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보면 오래된 상처가 또다시 드러나서 나의 심장을 찌르는, 아주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계속 상처를 자꾸 또 받고 이러기보다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죠. 제가 날짜를 조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10월 13일은 화성이 토성과 60도 각도죠. 이때는 나의 재능, 나의 성적 매력, 나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화성과 토성이 120도 각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용기를 많이 낼 수 있고 또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꾸준하게 뭔가를 성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의 섹슈얼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아름다운 빛깔 그런 것들을 빛내서 어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10월 달은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과 넵튠과 노스노드와 카이론이 모두 역행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블랙문 릴리어트는 이 한 달은 계속 직진을 해요. 원래 개기일식, 개기월식은 벌어지기 한 달 전에 영향을 끼치고 벌어지고 난 뒤에 6개월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영향이 커요. 이때 또 대지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은 너무 지진이 많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는 많은 지진들은 물을 너무 많이 퍼쓰고 사람들이 건물을 마구잡이로 짓고 땅을 마구잡이로 파대고 석유 파낸다고 막 시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구의 균형이 다 깨져서 지진이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왕성이 노드축과 계속 90도 각도인데 이것은 굉장히 엄청나다 그랬죠. 거기다가 다른 이 많은 행성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북쪽 노드, 카이론 이게 전부 다 역행 중이기 때문에 이 행성들이 다시 직진하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우리가 또 받게 돼요. 그때 가서. 명왕성이 11일 날 직진을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되지만 24일이 되면 다시 물병자리로 잠깐 들어가요. 해왕성은 27도 각도로 역행을 6월 30날 했지만 12월 6일이 되면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렉트가 돼요. 천왕성은 내년 1월 5일 직진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그것도 아웃 플래닛들이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풀스포문이 사냥자리에 있었던 그 9월 29일에 있었던 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에클립스예요. 개기 일식, 개기 월식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 7, 8, 9, 10, 11, 12는 정말 우리들을 엄청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에너지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변화가 끊이지를 않고 그리고 사냥자리 에너지는 지금 당장 빨리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화성이 사냥자리에 들어가 있고 천칭자리는 금성에 들어가 있고 이것들은 사냥자리는 나, 천칭자리는 위, 화성은 지금 당장, 비너스는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 나와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솔라 에클립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0월 14일 21도 각도로 천칭자리에서 개기 일식이 벌어져요. 그리고 화성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태양과 만나죠. 태양과. 그런데 10월 29일은 황소 자리에서 루나 에클립스가 있어요. 황소 자리는 경제, 돈, 증권, 은행, 지구 이걸 다 뜻하죠. 땅. 천칭 자리는 정의 또는 법, justice 이런 걸 다 뜻하죠. 20년간을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얼굴로 살게 되는 new face라 그러죠. new makeup. 굉장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게 될 거예요. 책임지지 않고 마구 찍어내는 돈. 그리고 무책임하게 마구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 이거는 민주당에서 그러고 있죠. 그리고 돈을 막 퍼쓰고 프린트 그냥 책임지지 않은 백업 되지 않는 그런 돈을 마구 찍어서 마구 책임감 없이 쓰고 그리고 막 묻어내고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이 정책이 앞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솔라 에클립스는 사실은 뉴문하고 똑같은 에너지를 줘요. 우리에게. 21도 각도로 천칭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낮 12시 47분 그러니까 10월 14일이죠. 한국은 12시 47분 오후 또 다른 나라에서는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미국, 콜롬비아, 브라질, 태양 주변에 불의 고리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에클립스는 솔라 에클립스는 뉴문과 같지만 에클립스는 천왕성과 같은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에게. 천왕성은 갑작스러운 사고 또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어떤 사건 또 혁명적인 지진 또 혁신적인 또 전기 해킹 뭐 이런 걸 다 뜻하는 게 천왕성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화성과 솔라 에클립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캐나다에 있는 오타와 그리고 미국 휴스턴 서쪽 지역, 미 중부 지역, 또 멕시코, 인디아의 미드 헤븐에 영향을 받게 돼요. 카이론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대지진이 인도에서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괴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모리 총리가 나라 이름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는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시끄럽고 지금 이래요. 항상 뉴문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태양을 다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분 계기 일식이 될 거예요. 이 일식은 픽스드 사인에서 0도 각도나 7도 각도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돼요. 황소, 사자, 전갈, 물병자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카디널 사인, 사냥, 개자리, 또 천칭 염소자리에서 27도 에너레릭 디그리로 마지막 각도죠. 그러니까 앞자리, 픽스드 사인은 그러니까 30도 각도가 이렇게 파이에서 있으면 7도까지의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과 또 카디널 사인 27도부터 30도 각도 에너레릭 디그리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게 돼요. 천칭자리는 결정장애가 굉장히 많고 사냥은 너무 빨리 행동을 취하고 너무 성급하고 너무 경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냥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거예요. 이때는 서로 화합하고 협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생기게 돼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잦아지기도 하고 학자라든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학자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정치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리고 달과 지구가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래서 지진이 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번 솔라 에클립스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달 사이에 벌어지는 사냥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냥과 천칭축에서 벌어지는 두 번째 솔라 에클립스예요. 4월달에 벌어졌던 에클립스는 토를 에클립스가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4월달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에너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벌어지는 리브라 에클립스는 그때처럼 막 싸우고 분란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솔라 에클립스는 천칭자리에서 같은 각도로 벌어졌던 해를 찾아보면 2004년 10월 14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전에는 1996년 10월 12일 1977년 10월 12일 사냥자리, 천칭자리 그 축에서 벌어지는 이 에클립스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또는 부부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크게 벌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 또는 새로운 어떤 계획 또는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천칭자리는 제가 진실이라 그랬죠. 또 저스티스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진실을 찾고자 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게 돼요. 같은 날 수성과 카이로는 180도 각도가 돼요. 카이로는 항상 저는 생각할 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이렇게 말을 했죠. 황성은 1월 24일이 되면 물병자리로 완전히 들어가지만
사실은 10월 1일부터 레트로그레이드 하던 게 10월 11일부터 디렉트 하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나가지만 물병 자리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앞으로 나가죠. 염소 자리에서 계속. 이때 우리는 지난 20년간 정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제받고 그리고 그 체계가 어떻게 부패되고 어떻게 썩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청소하는 동시에 과학과 해방과 인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고 굉장히 강력한 힘이 시민들에게로 힘이 실리게 돼요. 1776년 물병자리로 명왕성이 들어갔을 때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아마 어떤 새로운 형태의 또다시 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런 힘을 우리가 뺏어오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만 20년간 앞으로 다가오는 20년간은 과학의 엄청난 발전도 되지만 과학의 엄청난 부정적인 면도 같이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년간 정부와 권력자와 대기업들의 썩어 있는 최고 많이 썩었죠. 그렇게 과학이 가장 많이 썩을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20년간. 미국의 중앙은행 체계로 모든 체제가 온 세계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막강한 권력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명왕성의 리턴으로 인해서 플루럴 리턴이에요. 미국은. 이때는 대변화가 오고 법을 바꾸게 되고 엄청난 변신을 하게 될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다이앤 파인스타인이라는 상원 의원이 죽었어요. 민주당 쪽 여잔데 저는 그걸 보고 하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고 저렇게 나이 많이 먹은 여자가 상원에 있었다고?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국이 얼마나 보수적인 나라인지 모른다고 제가 4년 전에 그랬어요. 4년은 안 됐고 3년 한 몇 달 됐겠죠. 미국은 정말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는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서로 뭉친다는 것은 꼭 이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나라로, 다른 어떤 신생 국가로 혹은 다른 힘의 균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은 늙었어요. 중국이 아직은 다 늙지 않았지만 중국에도 엄청난 파탄이 한 번은 올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찌그러지는 거고 다시 살아나면 우리나라 IMF 겪듯이 또 더 큰 한 단계 올라가는 일이 생기겠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싫든 좋든 변하는 역사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운 생로병사와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에 그리고 그 일본에 가라앉는 일본에 우리나라의 목숨줄을 다 갖다 바친 그런 자의 결말은 우리나라를 모두 위험하게 만들었고 우리 것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다 갖다 바쳐주고 우리는 딜할 어떤 레버리지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냥 미국과 완전히 다음 대통령은 미국에게서 뺏어오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튕기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끝이에요. 그렇게 다 해볼래 해가지고 다 퍼주고 말씀만 하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것은. 명왕성은 46억 마일 거리에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행성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행성이죠. 이 행성은 대변신 그리고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이 행성 말고도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행성 또 하나가 있죠. 그건 세드나예요. 세드나는 빙해의 여신, 북극 남극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세드나의 뜻은 전통적으로는 처참하고 분노의 이누잇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드나가 아주 좋지 않은 악마 같은 남자에게 결혼하도록 사람들이 꼬셨다 그래요.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할 뻔하다가 도망을 가기 위해서 안 하겠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다는 말도 있고, 또는 끔찍한 배신을 당해서 아버지로부터 손가락을 잘려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었다. 이 행성의 뜻은 영혼의 나의 운명적인 행로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다는 뜻이 있는 행성이고,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행성이 발견된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03년이에요. 그때는 90377이라는 숫자를 매겼었는데 지름이 1000마일이고 명왕성 발견 이후 발견된 가장 큰 행성이었어요. 태왕과 명왕성보다 3배나 더 먼 거리에 있어요. 근데 이 행성,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을 플래니토이드라고 하는데, 한국 번역은 똑같이 소행성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플래니토이드라고 그래요. 에스테로이드라고 하지를 않고. 에스테로이드는 별처럼 생긴 이미지를 가진 행성을 뜻하고, 텔레스콥으로 봤을 때. 그리고 플래니토이드라는 것은 행성의 움직임과 같은 주행을 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플래니토이드라 그래요. 그런 별이 이름이 조금 다르죠. 이 행성 역시 화성처럼 굉장히 붉은색을 띠고 있고, 또 점성학자들은 세드나를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처럼 내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를 벗어나는 어떤 의식세계를 말한다고 해요. 의식세계를 말하는 그런 분야를 세드나라고 말을 하는데, 아우터 플래닛 세드나는 우주계에서 너무 멀리 있어서 이누잇의 여신으로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세드나가 사냥자리에서 있었던 때는 1865년부터 1966년. 또 이 기간은 여성들에게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1966년부터 2023년은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세드나가. 이때는 엄청나게 거의 100년씩 걸리죠. 물질 문명이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시기였고, 2024년이 되면은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세드나가. 그래서 이때는 통신 또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변화, 이런 걸 어떤 변화가 좀 있게 될 거예요. 돌풍의 뜻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미나이 자리는 돌풍의 뜻도 돼요. 바람도 되고 태풍 기후도 돼요. 안정이 안 된다는 뜻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행성은 한 자리에서 100년을 보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것을 읽을 수는 거의 힘들어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행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두 주행하는데 11,408년이 걸려요. 평균 11,500년. give or take 11,000년.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긴 주행을 하는 행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일 긴 행성은 7만 년. 7만 년이면은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7만 년씩 걸리는데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 행성이. 카멧 하야쿠타케로 알려져 있어요. 세드나가 쌍둥이 자리로 6월 달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나와서 2024년도까지 명왕성과 120도 각도로 머물러 있어요. 세드나가 황소 자리에서 잠깐 머물고, 그리고 명왕성이 염소 자리 거의 끝자락에서 머물고, 지금 그렇죠. 거의 끝자락에 서로가 다. 세드나는 황소 자리 끝자락에 있고 명왕성은 염소 자리 끝자락에 있고, 이곳은 둘 다
죽음과 변화, 명왕성은 그런 뜻이 있고, 또 세드나는 어떤 슬픔, 분노, 씻을 수 없는 어떤 처참한 그런 일들, 그리고 매달리는 이런 뜻이 있는 행성이 120도 각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슬픔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많은 슬픔.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슬퍼지겠죠. 그런데 미국에 다이앤 파인스타인이라는 여자가 죽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좀 이렇게 봤는데 누구야? 보니까 90살 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윌체어 타고서는 일을 다녔어요. 윌체어 타고 이러면서. 근데 꼴보기 싫었어요. 죽어서 불쌍하다가 아니라 근데 좀 그냥 퇴직들 하고 좀 은퇴하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나이들이 많으면서 왜 뭐에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포기할 줄을 모르고 80살 넘었으면 간둬야 돼요. 70살만 넘어도 간둬야 돼요. 근데 80살 된 늙은이들이 죄다 기어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다 막 떼져 다니면서 윤석열 밀어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게 만드는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명왕성이 노드축과 T스퀘어가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이것도 아주 대변화, 대변신,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가 지금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아오던 이런 형태 근본적인 게 확 하고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명왕성은 27도 각도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지금 현재. 그리고 노드 축은 사냥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남쪽 축은 천칭 자리에 있는데 T스퀘어가 된다 그랬죠. 이거는 엄청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해야만 하는,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대변화. 직업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든지, 완전히 해외로 나가게 된다든지, 오랫동안 내가 습관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또는 중독, 이런 것들을 내가 끊어야만 하는 영향도 받게 되고, 내가 고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고쳐지는, 법적으로 경찰에 잡힌다든지 이래서 그걸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일도 생기고, 아주 오랫동안 결혼해왔던 사이라면 이혼할 수도 있고 친구 사이가 영원히 갈라지는 그때가 되기도 해요. 우리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기도 하고 나의 시각이 생각지도 않게 변하기도 하고, 이게 명왕성이 노드축과 90도 각도 될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영원히 다닐 것 같던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편안한 삶, 그냥 우리는 불안한 미래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천왕성이 굉장히 많은 행성들과 각도가 다 좋지 않은 각도예요. 그래서 그랜드 트라인도 되고, 천왕성이 이제 황소자리 20도 각도에 현재는, 그리고 수성은 처녀자리 20도 각도. 노동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좀 올 거예요. 노동계. 그리고 미국의 두 번째 집에 명왕성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은 황소자리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디지털 커런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엄청나게 변할 거예요. 미국은 새로 태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가치는 무엇인가? 미국의 문화는 무엇인가? 이 나라는 이민으로 망할 거예요. 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국경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거의가 다 노동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범죄자가 되거나 또는 웰페어를 타먹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복지를 해서 불쌍한 사람들 돌려보낼 수 없다? 그거는 합법적으로 오는 사람들 얘기 경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증권가, 미국 차트의 황소 자리에 있었던 자리에 정확하게 27도 각도로 들어가 있어요. 경제도 증권도 엄청난 기간이 될 거예요. 명왕성이 노드축과 90도 각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힘의 대결도 되고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영향을 대대적으로 벌일 수도 있어요. 이때 혹시 또 병이 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독재 에너지도 상당히 강해지는 기간이야, 이때가. 에리스도 24도 각도로 사냥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추론오드라고 하는데 서로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현명하고 냉정하게 잘 겪으시고 시련을 잘 견디시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